정말 순수하게 보리술이라는 뜻을 가진 거죠. 보리술? 그러니까 보리술을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 보리술을 가지고 뭐 곡식이 허비되니 마느니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좀 문헌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보리로 만든 술은 있었다.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앞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맥주예요. 맥주 우리나라 맥주가 언제 시작했는지부터 다뤄볼게요. 네? 우리나라 맥주 언제 나왔죠? 우리나라 맥주 언제부터 나왔느냐? 일단 맥주란 이름은 조선 시대에도 꽤 등장을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맥주면 메가로 만든 건데 보리 맥주를 쓴 거죠. 그때도 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때 뭐냐? 정말 순수하게 보리술이라는 뜻을 가진 거죠. 보리술? 그러니까 보리술을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 보리술을 가지고 뭐 곡식이 허비되니 마느니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좀 문헌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보리로 만든 술은 있었다. 그러면 그게 약간은 지금 제가 아는 그 막걸리처럼 네. 그 보리 막걸리란 느낌으로 보는 게 낫죠. 아니면 보리 청주든지. 청주니까 뭐 하얀색이든지 뭐 흰색 보리로 만든 경우에는 그렇게 희진 약간 않아요. 우리끼리 한 색. 그렇죠. 그 보리의 그 그러니까.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서양의 맥주와 우리나라 보리술의 차이는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탄산? 아니에요. 뭐 탄산 낼 수 있고 다 낼 수 있는데 이 서양의 맥주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당시에 이 옛날 맥주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맥주로 부를 수 있던 거죠. 보리술이라고? 네, 보리술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보리랑 말 그대로 흔히 우리가 아는 그 누룩으로 만든 술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말하는 이 맥주와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그런 술이 지금 있어요? 혹시? 먹을 수 있나요? 만들면 되죠. 보리 막걸리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죠.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 보리로 유명한 것들이 그 영광? 영광? 네, 영광 찰보리 영광보리.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쌀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보리를 좀 첨가한 거다 정도로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보리 자체가 네. 왜 우리 얘기하잖아요. 보리밥 먹고 밖에 나가서 그 마당 한번 쓸면은 배다 꺼진다고.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리에는 이 가운데 줄이 있잖아요. 이게 그건 뭐, 그렇죠. 있어요. 그게 껍질 같은 거잖아요. 이게 식이섬유란 말이에요. 네. 소화가 빨리 돼. 그리고 보세요. 보리로 술을 만들면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류죠. 그렇죠. 쌀로 만들면 알코올 도수가 뭐 13, 14에서 많으면 17, 18까지 난단 말이야. 이 뜻은 뭐냐면은 보리보다 네. 쌀이 훨씬 더 칼로리가 높아요. 그렇죠. 칼로리가 높고 훨씬 더 당분이 더 많습니다. 그 당분이란 것은 이제 녹말 형태로 되어 있는 복합당이죠. 녹말을 복합당이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쌀로 만든 술이 더 인정받고 높게 평가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보리로 술을 만들게 하면은 도수가 높질 않아요. 안 취하는구나. 안 취한다기보다는 도수가 높지 않다 보면은 술에서 나오는 향미도 적어지고 그래서 물처럼 시원하게 마시는 거고 쌀로 만드는 경우에는 도수가 훨씬 높아지니까 뭔가 그윽하고 깊이 있게 좀 마실 수 있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네. 지금도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리 막걸리 같은 걸 맛볼 수 있다는 거네요. 보리 막걸리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겠네. 참고로 여기에 이제 맥주에 홉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홉이 이제 그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꽃류인데 근데 허브기도 하고 꽃이기도 한데 이걸 넣는 이유가 있어요. 넣었던 이유가 특유 향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시절에는 잘 상한단 말이에요. 방부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 거예요. 천연 방부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었던 거죠. 홉을 넣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이 쌉쌀한 이 묘한 이 맛으로 퍼지는데 재밌는 게 맥주엔 홉을 넣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통주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의 허브를 넣었어요. 뭐지? 뭘 넣었을까? 쑥? 아니야. 뭐가 있을까? 잎을 넣었어요. 솔? 그쵸. 솔잎을 넣었던 거예요. 솔잎을 넣었던 거예요. 맞아, 송편. 네, 송편 만들 때 밑에 쫙 깔잖아요. 그쵸. 그게 까는 이유가 향을 잘 입히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향으로 인해서 벌레라든지 다른 잡기들이 꼬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소나무 주변에는 아 맞아. 벌레들이 많이 꼬이질 않잖아요. 맞아요. 그 소나무가 계속 특유의 향을 내뿜으면서 주변에 벌레들 못 오게 하고. 그쵸.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 자라는 그 균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게 이제 송이버섯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나무의 특유의 향이 들어가니 버섯이구나. 그 버섯 자체의 맛이 얼마나 좋아져, 실은. 예. 신기하네. 그래서 유럽 맥주에 홉을 넣어서 저장성을 좋게 하려 했다면 우리나라 전통주에서는 뭐를 넣었다? 솔잎을 넣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송편 만들 때 솔잎을 까는 것이고, 뭐 솔송주 그리고 뭐 송절주, 송엽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넣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거는 약간 막걸리스러운 도리로 만든 술인 거예요? 막걸리라기보다는 이게 막걸리인지 아닌지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맥주라고 보리술이라고만 나와 있고, 다만 이제 막걸리의 가능성이 다 좀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오랫동안 그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 보리로 만든 경우에는 도수가 낮은 술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도수가 낮게 되면은 7도, 8도 미만 같은 경우는 쉽게 식초가 돼버려요. 상해버리는 거구나. 이게. 네, 쉽게 식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탁주 계열 아니면은 발효를 짧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지금 봅니다. 저희가 먹는 그 스타일, 그 특유의 맥주? 그거는 언제쯤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1871년도 1871년도? 신미 양요 때 최초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이 당연히 들어왔겠죠? 네, 그때 이제 신미양요 그때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신미양요가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툭툭툭툭 시비 걸던 그런 거였잖아요. 그 강화도에서 그때 당시에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당시 인천의 그 아전으로 근무하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올라갔는데 끝나고 그쪽으로부터 뭐 맥주 선물을 받은 걸로 보여져요. 화친의 뭐 상징이든지 그때 너 가져가 그냥 별것도 아닌 거 주면서 생색냈던 거겠지. 그렇죠. 새로운 술인데. 그래서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맥주를 한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래요? 맥주의 역사라고 하면 무조건 나와요. 그 사진.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라 보고 있고 재밌는 것이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안고 있던 그 맥주의 브랜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베스라는 베스라는 영국 맥주예요. 1770년대인가 그때 나왔던 맥주인데 와 되게 오래됐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워낙 이게 역사적으로도 깊어서 그 화가 중에 문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린 작품에 많이 등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 베스라는 맥주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편의점 많이 깔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때쯤 들어왔다. 그때부터가 이제 뭐라고 할까? 시작 아니면은 물꼬를 텄다 또는 조그만 이 틈을 역사에 남은 이제 수입 맥주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뭐랄까 이게 뭐 어디 뭐 가게에서 막 주막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판매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유 주막에서 어떻게 맥주를 팝니까? 예, 거의 뭐 요정. 그렇겠지 좀. 그렇죠. 뭐 흔히 말하는 요정급이 아니면은 맥주 나올 수도 없었고. 그럼요. 엄청나게 비쌌고 실제로 뭐 일반적인 노동자의 3일치 임금, 4일치 임금 이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1876년인가? 예, 그때 강화도 조약 이후로 들어오고 나중에 1900년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 맥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905년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그때 들어왔던 맥주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린 맥주예요. 기린. 그러니까 일본의 맥주가요.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로 전국 전 세계에서 맥주 기술을 받아들여 오면서 기린 맥주 그리고 아사히 맥주, 삿포로 맥주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쵸. 그때 당시 생겼던 거래요, 다들. 국가가 기간 산업으로 이 술 산업 확 밀어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곡식 아낀다고 해서 막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쌀이 그러니까 세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술을 많이 팔아서 정말로 그 전쟁 충당금을 많이 썼죠.
그래서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그 배상금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해도 해요. 청나라에서 그 전쟁에 이겼으니까 배상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케 산업에 투자한다든지.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진행하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일본의 기린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기린이라 봐도 되고요. 그때 당시에 뭐 대일본 맥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대일본 맥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아사히 맥주예요. 아사히 맥주, 아사히 맥주 그리고 삿포로 맥주. 삿포로 맥주. 네, 당시에 이제 그 아사히 맥주, 삿포로 맥주라는 브랜드가 계속 통합됐다가 붙었다가 통합됐다가 붙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린 맥주 들어온 건 확실한데 아사히 맥주도 제가 보기엔 그때 들어왔던 걸로 좀 보여요. 네. 그럼 그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 일본은 비루라고 했나요? 삐루. 삐루라 불렀죠. 삐루. 그러니까 비르인데 일본식 발음은 비르인데 그렇죠. 그걸 갖고 이제 비르라고 발음 표현하니까 삐루라고 불렀는데 일반 사람들은 삐루라 많이 부르고 그 매스컴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서 보면은 보통 맥주라는 표현과 삐루라는 표현을 번갈아가면서 썼던 걸로 보여요. 맥주란 말도 쓴 거예요? 맥주란 말도 썼어요. 오, 네, 맥주란 말 썼습니다. 신기하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 제품이었고 워낙 고급 제품이다 보니까 짝퉁 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짝퉁 맥주라는 건 어떻게 짝퉁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을 어떻게든 얻잖아요. 얻으면 그 안에다가 보리차랑 탄산수랑 뭐 예를 들어 소주를 넣어서 이거를 좀 맥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더 맥주다. 그래서 마셔봐라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맛을 모르니까 새 거라서. 또. 물론 보리차 같은 거는 제 상상력에 그 약간 적용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어쨌든 맹물을 넣고 맥주를 팔았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기쳤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아무도 모르잖아 맥주 맛이 그치, 뭔지도. 맥주 맛을 모르니까. 칼색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탄산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었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다 수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언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1933년도 전후로 만듭니다. 34년도면 광복 전이죠? 광복 전이죠. 네. 왜 그러세요, 이 기자님? 그거 누가 만들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 일단 어디에 생기냐가 중요한데 영등포에 생깁니다. 영등포? 서울 한가운데? 지금 서울 한가운데지만 당시에는 시흥이었어요. 그러네. 시흥군 영등포 읍인가 그랬을걸요 아마? 이게 포자가 들어갔는데 다 좋은데 알고 보면. 그거잖아요. 그 무슨 나루터. 그렇죠. 영등포, 마포, 반포, 그렇지. 개포가 이제 포구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의 중심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인천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강화도를 통해서 이렇게 백길 따라 들어오는 이 물류의 최적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등포에 공장이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쇼와 기린 맥주. 쇼와 기린. 그럼 일본 거네. 쇼와 그렇죠. 기린이요. 쇼와 기린 맥주가 생기고 또 하나는 조선 맥주가 생깁니다. 조선 맥주는 한국 사람이 한 건가 본데? 그렇죠. 근데 조선 맥주에 대주주가 있어요. 대주주가 누구냐 중요해요. 대주주가 누구냐? 누군데요? 네, 대주주가 대일본 맥주였어요. 아사히 맥주랑 삿포로 맥주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아, 일본 거네 그럼 이것도? 그렇죠. 네. 근데 자기네 그 회사 이름은 대일본을 넣고 자회사는 그냥 조선 맥주. 일부러 약간은 그렇게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대조선 주조, 대조선 양조 막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의 유래한 대표적인 회사가 부산의 대선주조입니다. 대선주조. 그러니까 대조선이라는 거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게 정확하게 대조선 양조인지 대조선 주조인지는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왜 일본만 대자를 붙이냐. 그렇지.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부산에 뭐 대선 주조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역사적으로. 야, 그것도 오래됐네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일본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맥주인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맞아요. 그럼 이때 냉장고 있었나? 냉장고 있긴 있었죠.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어요. 그 나무로 된 냉장고. 에? 그러니까 안에는 철인데 겉에가 나무예요. 왜?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그쵸, 제대로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당시에는 그 맥주들도요, 짝이 다 나무였어요. 맥주 짝 다 나무였어요. 근데 나무가 흔하니까. 네, 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케그라고 하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알루미늄 통에 넣어서 생맥주 넣는 그런 것들도 다 나무였어요. 오크통처럼? 네. 오, 신기하다.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걔네는 뭐 짝은 어차피 못 넣었지만 그 병으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냉장고 보관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 냉장고 없으니까 이거를 우물 속에 보관하라 얘기합니다. 우물 속에? 네, 우물 속에. 그나마 지하고 이제 지하수니까. 시원하니까. 사시사철 맛의 변화라든지 온도의 변화가 적으니까
우물 속에 넣어놔요. 밀봉은 잘 됐나 그러면? 그러니까 당시가 밀봉이 완벽하진 않았을 거지만 그래도 당시에 요 캡을 보면은 첫 번째는 코르크를 썼어요. 코르크. 코르크. 그럼 들어가지 않나? 거의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며칠 동안은 거의 안 며칠 들어가요. 동안은? 네, 며칠 동안 거의 안 들어보고. 그리고 물을 먹자는 코르크가 더 팽창이 돼요. 아 그래서 남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며칠 동안 거의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나중에 이제 크라운 캡이라서 지금 저 뻥 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큰 문제 없었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라벨이 망가지겠지. 아 그렇지 종이나 뭐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뿔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어려서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사서 계곡에서 먹을 때 계곡물에 넣어놓고 먹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엄청 차갑게는 못 먹겠네. 엄청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거면 시원한 거야. 그 정도면 하긴 뭐 그때 그 정도면 당시에는- 시원한 거. 왜냐면 그 이상 시원한 걸 여름에 먹기는 거의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쵸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광복을 하잖아요. 33년이니까 그쵸. 얼마 안 있다 광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적산 재산이랑으로 넘어가고요. 그건 또 뭐야? 적산 재산은 뭐냐면은 적의 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남긴 가옥을 적산 가옥이라고 하잖아요. 적들이 남긴 가옥이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산 재산이 가지고 미 군정으로 넘어가서 그걸로 이제 입찰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 우선 미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한국 네. 사람이 샀다. 그쵸, 그 한국게 그쵸. 되는 거네. 시설만 그렇죠. 미리 만든 거고. 그래서 나온 것이 쇼와 기린 맥주에서 나온 꽤 지금까지 유지돼요. 이어지고 있어요. 잠깐만. 그거는 2부에서 다룰게요. 왜 여기까지 얘기하자. 아니요. 딱 궁금하게 해야지. 일주일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어때? 일주일에 기다려.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그럼 뭔데요? 네, 바로 쇼와 기린 맥주에서 시작된 게 쇼와기린. 기린 맥주에 시작된 것이 지금의 오리엔탈 브루어리, 동양 맥주, 동양 맥주? 오리엔탈 브루어리, 아 오비. 오비 맥주. 잠깐만 그러면 조선 맥주도 누가 이어받았어요? 조선 맥주는 지금의 하이트. 아 이때 저 오비랑 하이트가 나왔구나. 당시에는 회사 이름은 조선 맥주 그대로 가는데요. 유명한 그 주류 브랜드로는 크라운 맥주였죠. 크라운 맥주. 네. 아 신기하네. 그 크라운 맥주가 어떻게 보면 아사히 맥주랑 삿포로 맥주의 그 스피릿을 이어받았다 볼 수 있는 방식을 비는 거고, 거네. 오비 맥주 같은 경우는 기린 맥주의 방식을 기린 맥주 빌렸다. 방식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약간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기린 맥주랑 비슷한 것 같긴 해 오비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뿌리가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오리지널 우리나라 맥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안녕. 맞습니다.